surrounded. Thousands of them. We need air. Support now. 사령부 에이블 중대입니다. 긴급 공중 폭격 요청. 좌표사에 7에 2. 더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 Check Miller. Stay with me. Stay with me. Command, this is Able Company. Requesting immediate airstrike. 유일타에 7에 2. We can't hold much longer. Copy that. Able. Air support inbound. ETA 6 minutes. Danger close. Mark your position. Close air support inbound. Fall back now, all units. 동지들, 제발 멈춰. 그를 끄지 말아요. 안 돼. 하지 마. 일주일 전 1950년 12월 2일 함경남도 장진군 장진호 북쪽 능선 미 해병 1사단 해발 1000m가 넘는 이 산악지대의 겨울이 칼날처럼 내려앉았습니다. 영하 30도, 사람의 입김이 얼어붙어 수염에 고드름을 만들고 총열이 손에 달라붙어 살갗을 뜯어내는 추위였지요. 하늘은 낯빛이었고 땅은 온통 하얗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두 세계가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북쪽에서는 중국 인민지원군 12만이 나팔을 불며 밀려오고 있었고 남쪽에서는 유엔군 3만이 북진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깃발 아래 서로 다른 신념을 품은 채로요. 잭 밀러는 그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22살 아이오와 출신 미 제1해병사단 5연대 소속 2등병 군번 1927만 4856 1년 전까지만 해도 그는 할아버지의 농장에서 옥수수를 키우던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흙을 만지던 손으로 이제는 총을 쥐고 있었지요. 전쟁은 영웅을 만들지 않는다. 그저 살아남은 자와 죽은 자만 남길 뿐이다. 할아버지가 했던 말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1차 대전 참전 용사였던 할아버지는 전쟁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다만 잭이 징집 영장을 받던 날 그 말 한마디만 남겼지요. 눈보라가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어요. 잭은 동료들과 함께 유담리를 향해 행군 중이었습니다. 군화가 얼어붙은 땅을 밟을 때마다 뼈가 시리도록 차가운 진동이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밀러, 괜찮나? 분대장이 물었습니다. 네, 분대장님. 잭은 대답했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발가락 감각이 사라진 지 이미 2시간이 넘었고 등의 맨 배낭은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불평할 수는 없었지요. 모두가 같은 고통을 겪고 있었으니까요. 같은 시각 장진호 북쪽 리리는 트럭 뒷칸에 앉아 부상병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21살 평양 출신 중국 인민지원군 제9병단 소속 간호병 평양의과대학을 중퇴하고 압록강을 건넌 지 석 달째였습니다. 그녀는 혁명을 믿었고 인민을 위해 싸우는 것이 옳다고 배웠어요. 괜찮아요.
곧 병원에 도착할 거예요. 조금만 참아요. 리리는 중국어로 속삭였습니다. 부상병은 16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었어요. 배에 총상을 입었고 피가 붕대를 적셔 나오고 있었지요. 소년의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트럭은 덜컹거리며 산길을 달렸습니다. 7명의 부상병, 2명의 간호병, 그리고 계속 하늘을 바라보는 운전병. 리리는 가방 속에서 영어 교재를 꺼내 손으로 만졌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유산이었어요. 의학에는 국경이 없다. 아버지가 늘 하던 말이었습니다. 외과 의사였던 아버지는 해방 후 숙청되었어요. 부르주아 지식인이라는 이유로요. 리리는 아버지의 의학, 서적으로 영어를 독학했습니다. 언젠가 적이라 불리는 사람들의 언어를 배우면 그들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해가 아니라 증오를 배웠어요. 미국인들은 괴물이라고, 아이들을 죽이는 제국주의자라고 그렇게 가르쳐졌습니다. 리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보라가 세상을 하얗게 지우고 있었어요. 저 눈 너머 어딘가에 적군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과 같은 나이에 누군가의 아들이나 오빠일 젊은이들이요. 그때 다른 간호사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리린, 하늘 좀 봐. 저게 뭐야? 리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멀리서 낮게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눈보라 사이로 검은 점들이 나타났어요. 점점 커지는 그것들은 비행기였습니다. 폭격기. 리린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미군 폭격기야. 운전병, 차 세워. 그러나 너무 늦었습니다. 하늘이 휘파람을 불기 시작했어요. 폭탄이 떨어지는 소리였지요. 리리는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렸습니다. 세상이 빛으로 폭발했고 귀가 먹먹해질 정도의 굉음이 터졌습니다. 트럭이 공중으로 떠올랐다가 뒤집혔어요. 리린의 몸이 눈 속으로 내던져졌습니다. 등에 뭔가 뜨거운 것이 스쳤고 왼쪽 다리에서 타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지요. 그녀는 비명을 질렀지만 소리는 폭음에 묻혀버렸습니다. 세상이 천천히 고요해졌습니다. 리리는 눈 속에 누워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눈송이가 천천히 내려와 그녀의 얼굴을 덮었습니다. 다리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나오는 게 느껴졌어요. 피었지요. 이렇게는 안 돼. 그녀는 영어로 중얼거렸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지고 있었어요. 난 사람을 구해야 하는데 이렇게는. 그리고 세상이 어두워졌습니다. 멀리서 군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러 명이었어요. 영어로 말하는 목소리가 들렸지요. 생존자들을 수색하라. 중공군 트럭입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리리는 눈을 뜨려 했지만 눈꺼풀이 너무 무거웠어요. 그녀는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저기 오고 있다. 저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괴물로 볼까? 아니면 눈보라가 거세게 불어왔습니다. 두 세계가 만나려 하고 있었어요. 아직 서로의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채로. 그리고 이 만남이 무엇을 바꿀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눈 속에 파묻힌 리린의 의식이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다리에서 흘러나오는 피가 눈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통증은 처음엔 날카로웠지만 이제는 둔탁하게 변해가고 있었지요. 몸이 얼어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군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리리는 눈을 뜨려 애썼어요. 눈꺼풀이 납처럼 무거웠지만 간신히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에 한 사람의 윤곽이 보였어요. 미군 군복, 총을 든 손, 그리고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발걸음. 이제 끝이구나. 리리는 생각했습니다. 두렵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이상하게 차분했지요. 아버지를 곧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잭 밀러는 트럭 잔해 앞에 멈춰 섰습니다. 불타는 금속 냄새와 화약, 냄새가 뒤섞여 있었어요. 눈 속에 여러 구이, 시신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대부분 즉사한 것 같았지요. 잭은 침을 삼켰습니다. 전투에서 적을 쏘는 것과 이렇게 죽은 사람들을 보는 것은 달랐어요. 밀러 보고해. 분대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 7구의 시체입니다. 부상자들을 후송하던 의료진들입니다. 잭은 대답하며 잔해 사이를 걸었습니다. 그때 눈 속에서 뭔가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손이었습니다. 아주 약하게 떨리는. 잭은 재빨리 다가가 눈을 치웠습니다. 젊은 여자였습니다. 간호병 복장,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하지만 눈은 떠 있었지요. 그 눈이 잭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잭은 본능적으로 총을 들었습니다. 안전장치를 해제하는 소리가 고요한 공기를 갈랐어요. 표준 절차였습니다. 적군 생존자 발견 시 무장, 해제 후 포로로 확보, 저항하면 사살. 하지만 잭의 손가락이 방아쇠에서 멈췄습니다. 여자는 저항하지 않았어요. 총도 없었고 움직일 힘도 없어 보였습니다. 다만 그 눈빛만이 살아있었지요. 두려움도 증오도 아닌 그저 담담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당신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잭의 눈이 커졌습니다. 영어였어요. 발음은 어색했지만 분명한 영어였지요. 나는 사람들을 구하고 치료합니다. 그게 제가 하는 일들이에요. 여자가 덧붙였습니다.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어요. 잭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적군이 영어를 한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말의 내용이었어요. 나는 생명을 구한다. 지금 죽어가면서 하는 말이 밀러, 워츠, 더 시츄에이션? 분대장이 소리쳤습니다. 잭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분대장과 동료 둘이 경계에 태세로 서 있었어요. 모두 총구를 이쪽으로 향하고 있었지요. 한 명의 여성 생존자를 발견했습니다. 의료진입니다. 잭은 보고했습니다. 분대장이 다가왔습니다. 리린을 내려다보고는 짧게 한숨을 쉬었어요. 시간이 없다. 여자를 두고 떠난다. 분대장님, 명령이다. 밀러. 본대와 곧 만나야 한다. 분대장이 돌아섰습니다. 잭은 리린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자의 눈이 여전히 그를 보고 있었어요. 이제 그 눈에 체념이 서려 있었습니다. 기대하지 않는다는, 이해한다는 눈빛. 그 눈빛이 잭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분대장님, 생존자는 단순 의료진입니다. 방치하면 죽습니다. 잭은 말했습니다. 자신도 놀랄 만큼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분대장이 멈춰섰습니다. 천천히 돌아보았지요. 지금 뭐라 했나? 그녀는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이라고 했습니다. 잭은 총을 내렸습니다. 그녀를 두고 갈 순 없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분대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다른 병사들도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명령 불복종. 전시에는 심각한 문제였지요.
하지만 분대장은 오랜 참전 용사였습니다. 그는 제게 눈을 보았어요. 거기서 자신이 한때 가졌던 무언가를 발견했지요. 아직 전쟁에 완전히 잠식되지 않은 인간성을 딱 5분 주겠다. 분대장이 말했습니다. 딱 5분이야, 밀러. 우린 그 이상 오래 기다릴 순 없다. 네, 감사합니다. 분대장님, 잭은 무릎을 꿇고 리린에게 다가갔습니다. 피가 많이 흘렀어요. 왼쪽 허벅지에 큰 파편상이 있었습니다. 즉시 지혈하지 않으면 10분을 못 버틸 상태였지요. 잭은 배낭에서 응급 키트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훈련받은 대로 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좀 아플 겁니다. 잭이 말했습니다. 리린이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노.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지요. 강하게 묶어야 지혈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혈이 안 되어요. 잭은 놀라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의학 지식이 있었어요. 정확한 판단이었지요. 아버지가 의사였어요. 저는 책에서 배웠고요. 리린이 대답했습니다. 말할 때마다 숨이 가빠지고 있었어요. 잭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재빨리 지혈대를 감고 조였어요. 리린이 신음을 삼켰지만 비명은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꼭 감고 이를 악물었지요. 잭이 말했습니다. 리린이 눈을 떴어요. 숨이 거칠었지만 눈빛은 조금 더 또렷해져 있었습니다. 생크유.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잭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담요를 꺼내 그녀에게 덮어주었습니다. 밀러, 타임즈업. 분대장이 외쳤습니다. 잭은 일어섰습니다. 리린을 내려다보았어요. 여자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살 수 있을까요? 그 눈이 묻고 있었어요. 잭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았지요. 자신이 방금 한 일이 규정에 어긋난다는 것, 전우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것. 하지만 동시에 만약 하지 않았다면 평생 후회했을 거라는 것. 일 컴백. 잭은 작게 말했습니다. 리린에게가 아니라 자신에게 하는 말 같았어요. 그리고 그는 돌아섰습니다. 눈보라가 다시 거세졌습니다. 잭의 발자국이 눈에 묻혀 사라지고 있었어요. 리린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돌아올까?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아니야. 돌아오지 않을 거야. 전쟁에서 약속은 의미 없어.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눈이 그녀를 천천히 덮어가고 있었어요.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지만 리리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잭이 남긴 담요를 꼭 움켜쥐고 그녀는 기다렸습니다. 잭이 돌아오기를 4시간이 흘렀습니다. 리리는 여전히 눈 속에 누워 있었어요. 담요가 눈에 묻혀 하얗게 변했지만 그녀는 그것을 놓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끝의 감각은 이미 사라졌고 다리의 통증도 무뎌졌지요. 몸이 점점 가벼워지는 것 같았어요. 이게 죽음인가? 리리는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말했던 것이 떠올랐어요. 죽음은 고통이 아니라 침묵이다. 모든 것이 조용해질 때 그때가 끝이다. 조용했습니다. 폭격 소리도 비행기 소리도 멀어졌어요. 눈 내리는 소리만 들렸지요. 그때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리리는 눈을 떴어요. 흐릿한 시야에 사람의 형체가 보였습니다. 한 명이었어요. 총을 든 천천히 다가오는 중국군일까 미군일까? 그녀는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어차피 중요하지 않았어요. 누가 오든
이제 그녀는 움직일 수 없었으니까요. 사람이 가까이 왔습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눈을 치우기 시작했지요. 살아있었네요. 영어였습니다. 리린의 눈이 초점을 찾았어요. 아까 그 병사, 돌아왔구나. 당신, 돌아와 주었군요. 리린은 힘겹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잭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배낭에서 물통을 꺼내 그녀의 입술에 댔지요. 리린은 물을 마셨어요. 목구멍이 타는 것 같았습니다. 움직일 수 있겠어요? 잭이 물었습니다. 리린은 고개를 저었어요.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잭은 상처를 확인했습니다. 지혈대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출혈이 완전히 멈춘 건 아니었지요. 그리고 동상, 손가락과 발가락이 검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몸을 먼저 따뜻하게 해야겠어요. 잭이 말했습니다. 어디서요? 리린이 물었어요. 모르겠어요. 잭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중국군과 미군이 뒤섞인 이 산악지대에서 안전한 곳은 없었어요. 미군 진지로 데려가면 포로가 될 것이고 중국군 진지로 보내자니 방법이 없었습니다. 잭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200m쯤 떨어진 곳에 폐가가 보였어요. 지붕 반쪽이 날아간 작은 초가집이었지요. 아, 저기 있네요. 잭이 말했습니다. 리린을 들어 올렸어요. 여자는 가벼웠습니다. 너무 가벼워서 잭은 가슴이 아팠지요. 전쟁 전에는 얼마나 달랐을까? 웃고 공부하고 평범하게 살았을까? 리린은 신음을 삼켰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다리에서 통증이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소리를 내지 않으려 애썼지요. 적에게 약함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 적일까요? 리린은 혼란스러웠어요. 폐가까지는 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이 깊어서 걷기 힘들었어요. 잭은 몇 번이나 미끄러질 뻔했지만 리린을 떨어뜨리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황폐했습니다. 가구는 모두 사라졌고 벽에는 총탄 자국이 있었어요. 하지만 바람은 막아줬지요. 잭은 리린을 구석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스테이 히. 잭이 말하고 밖으로 나갔어요. 리린은 숨을 고르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벽에 한글이 쓰여 있었어요. 누군가의 이름 같았지요. 이 집에 살던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 살아있을까? 잭이 돌아왔습니다. 마른 나뭇가지를 한 알음 안고 있었어요. 바닥에 내려놓고 성냥을 그었지요. 불이 붙었습니다. 작은 불이었지만 곧 따뜻함이 퍼졌어요. 리린은 본능적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불빛이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비췄지요. 잭은 처음으로 그녀를 제대로 보았습니다. 스물 남짓, 짧은 머리, 마른 얼굴에 큰 눈, 간호사복 밑으로 보이는 목에 작은 흉터가 있었어요. 오래된 상처 같았지요. 이름이 뭐예요? 잭이 물었습니다. 리린은 망설였어요. 이름을 말하는 것, 그것은 인간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번호가 아니라 적이 아니라. 왜 물으세요? 그게 중요하나요? 네, 그래요. 잭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리린은 잠시 그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 거짓이 없었습니다. 리아라이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냥 린이라고 불러도 돼요. 잭이에요, 잭 밀러. 잭도 대답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불이 타닥거리는 소리만 들렸지요. 왜 다시 잭에 돌아오셨나요? 리린이 물었습니다. 잭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명령 불복종, 부대 이탈, 적군 원조, 모두 중죄였지요. 하지만 그는 돌아왔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잭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마도 당신을 군인이 아닌 도움이 필요한 인간으로 생각했기 때문일 겁니다. 리린의 눈에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눈물 같기도 했고 그저 불빛의 반사 같기도 했어요. 저는 당신 같은 사람을 증오하라고 배웠어요. 리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중국 인민군은 미군을 괴물이라고 생각해요. 애들을 죽이고 모든 것을 파괴하는. 지금은요? 잭이 물었어요. 리린은 오래 침묵했습니다. 불을 바라보며 생각했지요. 증오는 쉬웠습니다. 얼굴 없는 적을 미워하는 것은요. 하지만 이름을 가진 사람을, 자신을 구해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달랐어요. 지금 무얼 믿어야 될지 혼란스러워요. 리린이 대답했습니다. 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눈보라가 다시 거세지고 있었어요. 멀리서 포성이 들렸지요. 전쟁은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잭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부대로 돌아가야 했어요. 이미 너무 오래 떨어져 있었지요. 타령으로 몰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버리고 갈 수는 없었어요. 오늘 밤은 같이 있어줄게요. 잭이 말했습니다. 내일은 무언가 알게 될 것 같아요. 리리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중공군이 나와 당신들을 찾아낼 거예요. 당신이 처벌받을 것이라는 것도 알아요. 저도 압니다. 그런데 왜 저를 도와주죠? 리린이 물었어요.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잭은 불을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저의 할아버지가 말했지요. 국가는 전쟁을 위해 싸우지만 사람은 생존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그는 리린을 바라보았지요. 저는 아마도 전쟁이 지겨워졌다고 느꼈나 봐요. 아마도 사람을 살아남게 돕고 싶어요. 리린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적이 아닌 사람으로 그를 보았어요. 불이 타올랐습니다. 작은 폐가 안에 두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한 명은 미군 이등병, 한 명은 중국군 간호병. 세상은 그들을 적이라 불렀지만 이 순간만은 그저 두 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추위를 피해, 죽음을 피해 서로에게 기댄. 밖에서 전쟁이 울부짖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작은 불빛 안에서 두 사람은 잠시 평화를 찾았습니다. 얼마나 갈지 모르는 덧없는 평화를. 밤이 깊었습니다. 불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어요. 잭은 나뭇가지를 하나씩 불에 넣으며 깨어 있었습니다. 리리는 담요를 덮고 누워 있었지요. 숨소리가 고르지 않았어요.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잭은 그녀의 이마에 손을 댔어요. 뜨거웠습니다. 감염이었지요. 상처가 제대로 소독되지 않았으니 당연했어요. 린, 잭이 불렀습니다. 리린이 눈을 떴어요. 초점이 흐렸지만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열이 나요? 리린이 물었어요. 응. 잭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리린은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의학을 배운 사람으로서 자신의 상태를 알고 있었지요. 항생제 없이는 위험했습니다. 약이 필요해요. 잭이 말했습니다. 알아요. 리린이 대답했어요. 하지만 어디서 구하죠? 당신 부대는 적군한테 약을 주지 않을 거예요. 잭은 침묵했습니다. 그녀 말이 옳았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잭은 배낭을 뒤졌어요. 응급키트에 설파제 가루가 조금 남아 있었지요. 많지 않았지만 없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이게 도움이 될 거예요. 잭이 말하며 가루를 물에 탔습니다. 리린에게 건넸어요. 그녀는 주저없이 마셨습니다. 쓴맛에 얼굴을 찌푸렸지만 한 방울도 남기지 않았지요. 고마워요. 리린이 말했습니다. 잭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다시 상처를 확인했습니다. 붕대를 풀고 새 것으로 교체해야 했지요. 아플 거예요.
잭이 경고했습니다. 알아요. 제대로만 해요. 리린이 대답했어요. 그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잭은 조심스럽게 붕대를 풀었어요. 상처가 드러났습니다. 붓고 빨갛게 변해 있었지요. 감염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잭은 남은 소독약을 상처에 부었습니다. 리린이 신음을 삼켰어요. 몸이 경직되었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지요. 잭은 그녀의 강인함에 놀랐습니다. 강하네요. 잭이 말했습니다. 리린은 희미하게 웃었어요. 강해야만 했어요. 여자는 군인이 되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요. 왜 입대했어요? 잭이 물었습니다. 손은 계속 움직이며 새 붕대를 감고 있었어요. 리린은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믿었어요. 평등을. 아무도 굶주리지 않는 세상을.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지요. 아버지는 교육받았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어요. 부르주아라고 했죠. 저는 혁명을 위해 싸우면 아버지의 죽음이 의미를 갖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잭의 손이 멈췄습니다. 미안해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리린이 말했어요. 당신은요? 왜 여기 왔어요? 잭은 붕대를 묶으며 대답했습니다. 징집됐어요. 선택권이 없었죠. 하지만 저를 위해 돌아왔잖아요. 그건 선택이었어요. 리린이 지적했어요. 잭은 침묵했습니다. 그녀 말이 옳았지요. 왜인지 모르겠어요. 잭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마도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셨거든요. 사람이 깃발보다 중요하다고. 리린은 그를 바라보았어요.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피곤한 얼굴, 젊지만 이미 늙어버린 눈. 할아버지가 현명하시네요. 그랬죠. 아니, 그러세요. 잭이 수정했습니다. 1차 대전에 참전하셨어요. 돌아오셨을 때 달라지셨대요. 더 조용해지셨다고. 전쟁 얘기는 거의 안 하셨지만 한 가지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국가들은 전쟁을 하지만 사람들은 그저 살아남으려 할 뿐이라고. 리리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너무 많은 시신을 꿰맸어요. 우리보다 어린 소년들을. 모두 죽기 전에 똑같은 말을 했어요. 집에 가고 싶다고. 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 모두 그래요. 침묵이 흘렀어요. 밖에서 바람이 불었지만 안은 따뜻했습니다. 리린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잭, 응? 우리가 왜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잭은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들은 우리가 자유를 위해 싸운다고 했어요. 공산주의를 막는다고. 남한을 구한다고. 저는 평등을 위해 싸운다고 들었어요. 제국주의를 막는다고. 한국을 해방한다고. 리린이 말했어요. 하지만 여기 우리가 있어요. 당신은 날 구하고 나는 죽지 않으려고 애쓰고. 잭은 쓰게 웃었습니다. 말이 안 되죠? 네. 안 돼요. 리린도 웃었어요. 아팠지만 웃을 수밖에 없었지요. 잭은 불에 나뭇가지를 하나 더 넣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또 다른 걸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전쟁은 늙은이들이 일으키고 젊은이들을 죽게 보낸다고. 그리고 젊은이들은 너무 늦을 때까지 왜 그런지 묻지 않는다고. 리리는 그 말을 오래 생각했습니다. 저는 지금 묻고 있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저도요. 잭이 대답했습니다. 둘은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적군과 아군, 공산주의자와 자유주의자. 그 모든 구분이 이 작은 폐가 안에서는 의미를 잃었습니다. 여기에는 오직 두 사람만 있었어요. 살고 싶은,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리린의 눈이 무거워졌습니다.
약과 피로가 그녀를 잠으로 끌고 있었어요. 잭, 응? 만약 내가 죽으면 말해줘요. 내가 노력했다고, 사람들을 구했다고. 잭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안 죽을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제가 안 그렇게 할 테니까요. 잭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리리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고집쟁이. 당신도요. 리린의 눈이 감겼어요. 하지만 입가에 미소가 남아 있었지요. 잭은 그녀를 지켜보았습니다. 숨이 조금 더 고르게 쉬어지고 있었어요. 약이 듣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밖에서 눈이 내렸습니다. 조용하고 끝없이 잭은 불을 지키며 앉아 있었어요. 졸음이 왔지만 자지 않았습니다. 불이 꺼지면 그녀가 얼어 죽을 테니까요. 새벽이 가까워졌습니다. 잭은 창문으로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눈보라가 조금 잦아들고 있었지요. 동쪽이 희미하게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날이었어요. 어제와 다를까요? 전쟁은 계속될 것이고 사람들은 계속 죽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폐가 안에서만큼은 한 생명이 살아남았어요. 적의 손에 의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잭은 리린을 다시 바라보았어요. 그녀는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평화로운 얼굴이었지요. 잭은 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어요. 이 사람을 살릴 것이라고. 어떻게든. 비록 세상이 허락하지 않더라도. 사흘이 지났습니다. 리린의 열은 내렸어요. 감염이 진정되고 있었지요. 잭은 매일 상처를 확인하고 붕대를 갈았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불을 지폈어요. 나뭇가지를 구하러 나갈 때마다 총을 들고 경계했지만 다행히 아무도 이 폐가를 찾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멀리서 포성이 들렸고 때때로 비행기가 하늘을 가로질렀지요. 하지만 이 작은 공간만은 전쟁 밖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리리는 이제 앉을 수 있게 되었어요. 다리는 여전히 아팠지만 열이 내리자 기력이 돌아왔지요. 그녀는 불가에 앉아 손을 녹이며 잭을 바라보았습니다. 잭은 통조림을 열고 있었어요. 배급받은 것이었지요. 반으로 나눠 리린에게 건넸습니다. 더 먹어야 해요. 아직 약해요. 리린은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도 필요해요. 사흘밤을 깨어 있었잖아요. 괜찮아요. 잭이 말했습니다. 거짓말쟁이. 리린이 웃으며 말했어요. 잭도 웃었습니다. 피곤했지만 그녀가 웃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나았어요. 둘은 조용히 먹었습니다. 통조림은 맛이 없었지만 배고픔 앞에서는 중요하지 않았지요. 잭, 리린이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이게 끝나면 뭘 할 거예요? 잭은 생각했어요. 집으로 가겠죠. 농장으로 돌아가서 할아버지를 도와드리고. 농사가 좋아요? 모르겠어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하는 일이니까요. 리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해요. 아버지는 제가 의사가 되길 원하셨어요. 저는 제가 원하는지 물어본 적도 없어요. 그냥 의사가 됐죠. 후회해요? 잭이 물었습니다. 리리는 오래 생각했어요. 아니요. 사람을 돕는 게 좋아요. 하지만 가끔 궁금해요. 다르게 선택했다면 지금 여기 있었을까? 그게 더 나았을까요? 모르겠어요. 그녀는 불을 바라보았지요. 너무 많은 사람이 죽는 걸 봤어요, 잭. 젊은 사람들, 거의 아이들이나 마찬가지였죠. 모두 무언가를 믿었어요. 혁명을, 조국을, 가족을. 하지만 결국엔 그저 살고 싶어 했어요. 잭은 그녀의 목소리에서 슬픔을 들었어요. 당신은 그들을 구하려 했어요.
하지만 모두를 구할 순 없었어요. 리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끔 꿈을 꿔요. 제가 잃은 사람들을. 그들이 묻죠. 왜 내가 살고 자기들은 죽었냐고. 잭은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지만 떨림이 느껴졌지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알아요. 하지만 안다고 해서 쉬워지는 건 아니에요. 리린이 말했습니다. 잭은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악몽을 꿔요. 1차 대전 때문에. 가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세요. 할머니가 멈출 때까지 안아주시죠. 그게 도움이 돼요? 그런 것 같아요. 할아버지 말씀이. 기억하는 게 살아남은 대가라고. 리리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큰 대가를 치르게 되겠네요. 그렇겠죠. 침묵이 흘렀어요.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둘 다 같은 무게를 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요. 리린이 다시 말했습니다. 잭, 저를 미워해요? 잭은 놀라서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뭐라고요? 아니요. 왜요? 제가 당신의 적이니까요. 공산주의를 위해 싸우니까요. 중국인이니까요. 리린이 조용히 말했어요. 잭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적을 보지 않아요. 그냥 린을 봐요. 리린의 눈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당신 나라는 제가 틀렸다고 해요. 제가 믿는 게 악이라고. 그럴지도 몰라요. 잭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이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당신도 그냥 세상을 더 좋게 만들려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처럼. 하지만 우리는 다른 편이에요. 정말 그럴까요? 잭이 물었어요. 생각해봐요. 당신은 사람들이 평등하기를 원해요. 저는 사람들이 자유롭기를 원하고요. 그게 다른 건가요? 리리는 그 말에 멈췄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도요. 잭이 말했어요. 하지만 이건 알아요. 지금 이 방 안에서는 편이 없어요. 당신과 저만 있을 뿐이죠. 그리고 저는 당신이 죽는 것보다 살아있는 게 좋아요. 어떤 깃발을 들고 있든. 리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건 누군가 제게 한 말 중 가장 위험한 거예요. 왜요? 그걸 믿으면 제가 배운 모든 게 무너지거든요. 잭은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그래야 할지도 몰라요. 리리는 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지요. 잭은 여전히 그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신을 미워하라고 배웠어요. 리린이 속삭였어요. 미국인들은 모든 걸 파괴한다고 했죠. 당신들이 괴물이라고. 그런데 이제는 모르겠어요. 당신이 날 구했어요. 저와 함께 있어줬고, 당신은 친절해요. 그녀는 잭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친절한 사람을 어떻게 미워할 수 있죠? 잭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녀의 손을 꼭 쥐었지요. 밖에서 눈이 내렸습니다. 세상은 하얗고 조용했어요. 전쟁의 소음도 잠시 멀어진 것 같았지요. 리린이 다시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살아남는다면, 각자의 삶으로 돌아간다면, 저를 기억할 거예요? 네. 잭은 주저없이 대답했어요. 저를 적으로 기억할 건가요? 아니요. 잭이 말했습니다. 린으로 기억할 거예요. 잭의 모든 걸 질문하게 만든 사람으로. 리리는 희미하게 웃었어요. 당신도요, 잭. 당신이 깨닫게 해줬어요. 어쩌면 사람이 인연보다 더 중요할지도 모른다는 걸. 둘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불빛이 그들의 얼굴을 비췄어요. 적군과 아군. 하지만 이 순간만은 그저 두 사람이었지요.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한.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면서도 멈출 수 없는 나흘째 밤이었습니다.
리리는 이제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절뚝거리긴 했지만 스스로 움직일 수 있었지요. 잭은 그녀가 폐가 안을 천천히 걷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안도와 걱정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걸을 수 있다는 것은 살아난다는 뜻이었지만 동시에 떠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했으니까요. 나아졌어요? 잭이 물었습니다. 리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옆에 앉았어요. 훨씬 나아졌어요. 당신 덕분에. 잭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불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지요. 리리는 그의 표정을 읽었어요. 의학을 배운 사람은 얼굴을 읽는 법도 배웁니다. 통증의 얼굴, 두려움의 얼굴, 그리고 고민의 얼굴. 걱정하고 있네요. 리린이 말했습니다. 맞아요. 잭은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요. 리린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는 일시적이라는 것을, 언젠가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요.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리린이 물었습니다. 잭은 한숨을 쉬었어요. 모르겠어요. 제 부대로 데려가면 당신은 포로가 될 거예요. 당신 부대로 돌려보내면 다시는 못 볼지도 몰라요. 그게 중요해요? 리린이 조용히 물었어요. 잭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중요해요. 리린의 심장이 뛰었어요. 그 말의 의미를 알았지요. 잭,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알아요. 잭이 끼어들었습니다. 알아요. 우리는 저기예요. 다른 편이고, 다른 세계고, 하지만 그는 말을 멈췄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지요. 리린이 대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둘은 침묵했습니다. 불이 타닥거렸어요. 밖에서는 바람이 불었지요. 리린이 먼저 물었습니다. 이 전쟁을 믿어요, 잭? 잭은 오래 생각했어요. 예전엔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자유를 위해 싸운다고 했죠. 스스로 싸울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라고. 그게 고상하게 들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자유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그게 자유인가요? 누구를 미워하라고 명령받는데 그게 자유인가요? 리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랬어요. 평등을 믿었어요. 아무도 뒤처지지 않는 세상, 모두가 충분히 가진 세상.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지요. 하지만 그 대가를 봤어요. 숙청, 공포, 아버지는 교육받았다는 이유로 죽었어요. 그게 평등인가요? 잭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괜찮아요. 당신이 한 게 아니니까요. 리린이 말했어요. 하지만 손은 거두지 않았지요. 잭, 만약 우리 둘 다 틀렸다면요? 이 전쟁에 옳은 편이 없다면요? 잭은 그 질문을 곱씹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뭔가 말씀하셨어요. 전쟁은 옳고 그름에 관한 게 아니라고, 권력에 관한 거라고, 그리고 젊은이들은 늙은이들의 권력을 위해 죽는다고. 맞는 말이에요. 리린이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는 그냥 판이의 말일 뿐이에요. 전장을 절대 볼 일 없는 사람들에 의해 움직여지는. 잭은 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위해 싸우는 거죠? 리린도 답을 몰랐어요. 한때는 확신했던 것들이 이제는 흔들리고 있었지요. 이제는 모르겠어요. 그녀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당신이 날 구했어요. 적이 날 구한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어쩌면 적은 그들이 말한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잭은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그럼 적은 누구죠? 리리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전쟁 그 자체일지도 몰라요. 증오, 두려움,
우리가 모두 인간이라는 걸 잊게 만드는 것들. 잭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지도 몰라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편안한 침묵이었어요. 리린이 다시 말했습니다. 잭, 만약 내일 전쟁이 끝난다면 뭘 원해요? 잭은 즉시 대답하지 않았어요. 진지하게 생각했지요. 집에 가고 싶어요. 할아버지를 보고 농장 일을 하고 조용히 살고 싶어요. 그는 리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안전하고 살아있고 행복하기를 바라요. 리린의 눈이 흔들렸어요. 우리가 적인데도요? 우리는 적이 아니에요. 잭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아니에요. 어쩌면 처음부터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국가들은 싸워요, 린. 하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 없어요. 리린은 그 말을 오래 기억할 것 같았어요. 위험한 생각이네요. 알아요. 잭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이에요. 리린도 웃었어요. 슬프면서도 따뜻한 웃음이었지요. 누가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걸 들으면 우리를 반역자라고 생각하겠죠. 잭이 말을 이었습니다. 아마도요. 그리고 그들 말이 맞을 거예요. 그렇죠? 리린이 물었어요. 잭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반역자는 자기 사람들을 배신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도 배신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서로를 인간으로 보기로 선택한 거예요. 리린은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진심이 보였지요.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잭. 당신도요, 린. 둘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불빛이 그들 사이에서 흔들렸어요. 그리고 리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잭의 숨이 멎었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알아요. 리린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당신이 제 생명을 구했어요. 저와 함께 있어줬고, 당신은 저를 봐요. 적으로서가 아니라, 중국인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저 자체로요. 잭은 그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저도 당신을 봐요, 린. 그리고 그는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지요. 리린은 웃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요. 우리는 이걸 가질 수 없죠? 잭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아니요. 세상이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모르겠어요. 잭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은 그냥 있을 수 있을까요? 군인이 아니라, 적이 아니라, 그냥 잭과 린으로. 리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오늘 밤만이라도요. 둘은 서로에게 기댔습니다. 불이 타올랐어요. 밖에서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지만 이 작은 공간만은 평화로웠지요. 불가능한 사랑이었습니다. 세상이 허락하지 않는. 하지만 이 순간만은 그들은 자유로웠어요. 사랑할 자유. 닷새째 아침 현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잭은 물을 구하러 나갔다가 멀리서 행군하는 부대를 보았어요. 미군이었지요. 그의 부대는 아니었지만 이 지역에 유엔군이 들어오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급히 폐가로 돌아왔어요. 린, 우리 움직여야 해요. 리린은 그의 표정을 보고 이해했습니다. 오고 있나요? 네. 우리 쪽이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리린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다리는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지만 걸을 수는 있었지요. 어디로 가죠? 잭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미군 진지로 가면 리린은 포로가 될 것이고 중국군 진지로 가면 잭이 위험했지요. 모르겠어요. 잭은 솔직하게 말했어요. 리린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지요. 잭, 당신 부대로 돌아가야 해요. 뭐라고요? 안 돼요.
너무 오래 떠나 있었어요. 탈영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상관없어요. 잭이 말했습니다. 당신을 두고 가지 않을 거예요. 리리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가야 해요. 저와 함께 있다가 발각되면 군법회의에 넘겨질 거예요. 어쩌면 처형될 수도 있고요. 저를 두고 가면요? 여기서 죽을 텐데요. 그럴지도 몰라요. 하지만 당신은 살 거예요. 리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잭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살아남는 것뿐이죠. 둘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결정을 내려야 했지요. 그때 멀리서 무전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잭은 배낭에서 무전기를 꺼냈어요. 며칠간 꺼두었던 것이었지요. 잡음 속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 부대에 알린다. 사령부다. 4-7-2 구역에 대규모 공중 폭격 예정. 내일 새벽 6시 개시. 하가루리 근처 중국군 진지. 반복한다. 대규모 공중 폭격. 잭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리린이 물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잭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말해야 할까요? 이것은 군사 기밀이었어요. 적에게 알려주면 배신이었지요. 하지만 리리는 적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은 공중 폭격이요. 내일 새벽에 하가루리 근처요. 당신 쪽 진지예요. 잭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리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하가루리. 거기 제 부대가 있어요. 야전병원이. 잭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돌아가면 죽을 거예요. 리리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곳에는 부상병들이 있었지요.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이. 경고해야 해요. 린, 뛸 수도 없잖아요. 제 시간에 도착 못할 거예요. 시도는 해봐야죠. 리린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결심은 단호했어요. 잭은 그녀를 막으려 했습니다. 가면 당신을 잃을 거예요. 안 가면 제 자신을 잃을 거예요. 리린이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당신이 날 구했잖아요, 잭. 사람이 중요하다고 가르쳐줬어요. 인간성이 중요하다고. 제가 구할 수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죽게 내버려둬요? 잭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죽을 텐데요. 그럴지도 몰라요. 리린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생명을 구하려다 죽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타는 걸 숨어서 보는 게 아니라. 그녀는 그의 얼굴을 손으로 감쌌어요. 이해하죠? 당신도 날 눈 속에 두고 갈 수 없었잖아요. 나도 그들을 두고 갈 수 없어요. 잭은 이해했습니다. 너무나 잘. 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없어요. 리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둘 다 알잖아요. 침묵이 흘렀어요. 밖에서 바람이 불었지요. 잭이 먼저 말했습니다. 그럼 저도 함께 가요. 뭐라고요? 안 돼요. 당신이 간다면 저도 가요. 잭은 단호했어요. 리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잭, 그건 자살이에요. 보는 즉시 쏠 거예요. 당신도 빨리 뛸 수 없으면 맞을 거예요. 잭이 말했습니다. 적어도 함께라면 기회가 있어요. 리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왜요? 왜 이러려는 거예요? 잭은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당신을 사랑하니까요. 그리고 당신 없이 사는 것보다 당신과 함께 죽는 게 나아요. 리리는 그의 품에서 울었어요. 조용히 하지만 깊이. 미친 짓이에요. 알아요. 우리 둘 다 죽을 거예요. 알아요. 그리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거예요. 전쟁은 계속될 거고요. 알아요. 잭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인간성의 한 행동만으로도 충분할지 몰라요. 그 사람들을 구하는 것만으로도
리리는 그에게서 물러났어요. 눈물을 닦았지요. 좋아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함께요. 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 그는 목에서 인식표를 풀었어요. 리린의 손에 쥐어주었지요. 제가 못 돌아가면 이걸 가지고 있어요. 저를 기억해줘요. 리린도 목도리를 풀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것이었어요. 잭의 목에 감아주었지요. 제가 못 돌아가면 이걸 가지고 있어요. 저를 기억해줘요. 둘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잭, 응? 사랑해요. 리린이 처음으로 확실하게 말했어요. 잭은 웃었습니다. 슬프지만 진심 어린 웃음이었지요. 저도 사랑해요, 린. 그들은 마지막으로 입맞춤했습니다. 부드럽고 절망적이고 아름다운. 그리고 폐가를 나섰어요.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하늘은 어두웠고 길은 보이지 않았지요. 하지만 그들은 함께였어요. 적과 아군의 경계를 넘어선 사랑하는 두 사람이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하지만 후회 없이 밤이 그들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마지막 새벽이 밤은 끝없이 길었습니다. 잭과 리리는 눈보라를 뚫고 걸었어요. 리리는 다리를 절뚝거렸고 잭이 그녀를 부축했지요. 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가루리까지는 15km. 리린의 상태로는 불가능한 거리였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지요. 시간이 얼마나 남았어요? 리린이 숨을 몰아쉬며 물었습니다. 잭은 시계를 확인했어요. 4시간. 어쩌면 더 적을지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어요. 그들은 계속 걸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리린이 비틀거렸어요. 잭이 재빨리 붙잡았지요. 린, 괜찮아요? 그냥 피곤해요. 리린이 말했지만 얼굴이 창백했어요. 잭은 그녀를 눈 속에 앉혔습니다. 쉬어요. 잠깐만. 리린은 고개를 저었어요. 시간이 없어요. 쓰러지면 시간이 더 없어요. 잭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리린은 어쩔 수 없이 숨을 고르며 앉아 있었어요. 잭은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지요. 린, 응? 만약 우리가 못 가면 하지 마요. 리린이 끼어들었습니다. 그 말하지 마요. 해야 해요. 잭은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만약 잭에 무슨 일이 생기면 알아줬으면 해요. 당신을 만난 게 모든 걸 바꿨어요. 리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잭, 진심이에요. 당신을 만나기 전엔 그냥 살아남기만 했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지만 당신이 다시 인간이라고 느끼게 해줬어요. 잭은 그녀의 손을 꼭 쥐었지요. 삶이 왜 중요한지 기억하게 해줬어요. 리리는 울지 않으려 애썼지만 눈물이 흘렀어요. 당신도 저한테 그랬어요. 너무 지쳤었어요, 잭. 전쟁에, 죽음에. 하지만 당신이 희망을 줬어요. 그녀는 그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지옥 같은 곳에서도 친절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잭은 그녀의 손에 자신의 손을 포겠어요. 약속해줘요. 뭐요? 만약 당신이 살고 제가 죽으면 살아요. 정말로 살아요. 그냥 살아남기만 하지 말고. 리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살 수 있어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강해요. 잭이 말했어요. 그리고 그러길 바라요. 집에 가요. 가족을 만나요. 의사가 되고 생명을 구하고 행복해져요. 리리는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당신 없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어요? 방법을 찾을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요.
잭이 그녀의 등을 토닥였어요. 약속해요, 린. 리리는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지요. 약속할게요. 하지만 당신도 약속해야 해요. 뭐요? 만약 제가 죽고 당신이 살면 저를 기억해줘요. 적으로서가 아니라, 중국군 병사로서가 아니라, 그냥 린으로, 당신을 사랑한 여자로. 잭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럴게요. 언제나. 둘은 서로를 꼭 안았어요. 눈보라가 그들을 감쌌지만 그 품은 따뜻했지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다시 일어났어요. 걸어야 했으니까요. 2시간 더 지났을 때 멀리 불빛이 보였습니다. 하가룰이었어요. 리린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가까워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공포도 느꼈어요. 가까워질수록 이별도 가까워지니까요. 잭은 그녀를 세웠습니다. 린, 저는 더 갈 수 없어요. 리리는 알고 있었어요. 미군이 중국군 진지에 들어가는 것은 자살이었지요. 알아요. 여기서부터 갈 수 있어요? 리리는 거리를 가늠했어요. 1km쯤. 절뚝거리며 걸어도 30분이면 충분했지요. 네. 잭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도착하면 경고해요. 흩어지라고 해요. 산으로 숨으라고. 동굴로. 어디든. 그럴게요. 리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잭은 자신의 인식표를 꺼냈습니다. 아까 리린에게 준 것이었지요. 이거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제발이요. 당신이 가졌으면 해요. 잭이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어요. 만약 살아남으면 저를 찾아요. 아이오와 밀러 농장, 마을 사람 누구라도 알 거예요. 리리는 인식표를 꼭 쥐었습니다. 만약 못 살아남으면요? 잭은 웃었어요. 슬프지만 진심 어린 웃음이었지요. 그래도 적어도 노력했잖아요. 적어도 증오 대신 사랑을 선택했고, 리린도 웃었습니다. 맞아요. 그랬죠. 그녀는 목도리를 풀어 잭에게 건넸어요. 따뜻하게 있어요. 그리고 살아요, 잭. 제발 살아요. 잭은 목도리를 받았습니다. 어머니의 향기가 남아있는. 노력할게요. 둘은 마지막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사랑해요, 린. 사랑해요, 잭. 그들은 입맞춤했습니다. 깊고 절망적이고 영원하기를 바라는. 그리고 리린이 몸을 돌렸어요. 린. 잭이 불렀습니다. 리린이 뒤를 돌아보았지요. 제 이름은 잭 밀러예요. 저를 찾아요. 리린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제 이름은 리린이에요. 찾을게요. 그녀는 눈보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잭은 그 뒷모습을 오래 지켜보았어요. 눈이 그녀를 지우기 시작할 때까지. 그리고 그는 돌아섰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자신의 진지로.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어요. 잭은 리린의 목도리를 목에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걸었습니다. 살기 위해, 그녀를 다시 만나기 위해. 하지만 운명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폭격기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새벽 5시 40분. 리리는 중국군 진지에 도착했습니다. 초병이 총을 겨눴지만 그녀의 얼굴을 알아보고 내렸어요. 리린 동무, 어디 있었어? 모두 죽은 줄 알았는데. 리리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폭격. 곧 모두 흩어져야 해. 초병은 즉시 경보를 울렸어요. 야전병원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부상병들을 옮기기 시작했지요.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산으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은 동굴로. 리린도 그들을 도왔습니다. 들것을 들고 부상병을 업고 쉬지 않고 움직였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리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요. 그때 무전이 들려왔습니다. 제3사단 의무병력 유담리로 긴급 출동하라. 미군과 교전 중. 아군 부상자 다수. 리리는 망설였어요. 유담리. 잭이 가려던 곳. 하지만 그녀는 의무병이었습니다. 명령을 따라야 했지요. 제구분대 리린 출동하겠습니다. 새벽 6시 유담리 인근 능선. 미 해병대는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중국군 세계 사단이 사방에서 압박해왔어요. 총성이 끊이지 않았지요. 잭은 부상당한 동료를 끌고 후퇴하고 있었습니다. 밀러, 그 사람 내버려둬. 가야 해. 다른 병사가 외쳤어요. 아무도 두고 가지 않아. 잭이 소리쳤습니다. 그는 동료를 엄폐물 뒤에 눕히고 다시 돌아갔어요. 또 다른 부상병이 노출된 곳에 쓰러져 있었지요. 총탄이 주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잭은 몸을 낮추고 달렸어요. 같은 시각, 리리는 의무병 분대와 함께 전선에 도착했습니다. 중국군 부상병들이 곳곳에 쓰러져 있었어요. 리리는 즉시 치료를 시작했지요. 총격전이 격렬했습니다. 미군이 반격하고 있었어요. 중국군 부대장이 무전병에게 소리쳤습니다. 박격포 지원 요청, 좌표 전송하라. 무전병이 급히 좌표를 송신했어요. 리리는 부상병의 지혈을 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박격포 지원. 이곳에 포탄이 쏟아질 거예요. 미군도 아군도 모두 위험했지요. 그녀는 고개를 들어 전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눈에 익은 실루엣이 보였어요. 목에 감긴 붉은 목도리. 어머니의 목도리. 잭. 리린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잭은 부상병을 들쳐 업고 있었습니다. 그때 중국군 진지에서 누군가 달려나오는 게 보였어요. 여자였습니다. 간호병 복장. 그리고 그 얼굴. 린. 잭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리린이었어요. 살아있는. 리린은 총격 속을 뚫고 달려왔습니다. 멈춰. 쏘지 마. 그녀가 중국어로 외쳤어요. 양쪽 모두에게. 하지만 전장에서 한 사람의 목소리는 너무 작았습니다. 총성이 계속되었어요. 리리는 잭을 향해 달렸습니다. 잭, 안 돼. 잭도 그녀를 보았어요. 그리고 그 뒤에서 겨눠지는 총구를 보았지요. 그는 부상병을 내려놓고 달렸습니다. 리린에게로. 총성이 울렸습니다. 잭은 리린 앞을 가로막았어요. 온몸으로 그녀를 감쌌지요. 세 발의 총알이 그의 등을 관통했습니다. 가슴, 복부, 어깨. 잭. 리린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잭의 몸이 무너졌어요. 리린이 그를 붙잡았지요. 안 돼, 안 돼, 안 돼. 잭, 제발. 리린은 그를 눕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피가 너무 많이 흘렀지요. 잭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희미하게 웃었어요. 당신이 살아있네. 말하지 마요. 힘을 아껴요. 고칠게요. 고칠 수 있어요. 리리는 배낭에서 붕대를 꺼냈습니다. 상처를 막으려 했어요. 하지만 손이 떨려 제대로 되지 않았지요. 잭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린, 괜찮아.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당신은 날 떠나면 안 돼요. 리린의 눈물이 그의 얼굴에 떨어졌어요. 잭은 그녀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미안해.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 그럼 말하지 마요. 아이오와에 갈 거예요. 함께. 약속했잖아요. 기억해요? 리린이 울먹였습니다. 잭은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이 가. 살아. 행복해. 당신 없이는 행복할 수 없어요. 할 수 있어. 당신은 강해. 잭의 목소리가 약해졌습니다.
사랑해, 린. 저도 사랑해요. 제발, 제발 가지 마요. 리리는 그의 손을 꼭 쥐었어요. 제게 눈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랑으로 가득한, 그리고 천천히 감겼지요. 잭, 리린이 그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잭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아니, 안 돼. 제발. 리리는 그의 가슴에 귀를 댔어요. 심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지요. 그녀는 비명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울었어요. 소리 없이 깊이, 멀리서 휘파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격포였어요. 리리는 하늘을 보았습니다. 죽음이 떨어지고 있었지요. 그녀는 잭의 몸을 끌어안았습니다. 가슴에서 인식표를 꺼냈어요. 그의 이름이 새겨진 함께 갈게, 잭. 약속했잖아. 리리는 인식표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첫 번째 포탄이 떨어졌어요. 땅이 흔들렸습니다. 리리는 잭의 손을 잡았어요. 놓지 않았지요. 사랑해요. 언제나 사랑할게요. 그녀가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두 번째 포탄이 그들을 덮쳤습니다. 빛이 터졌어요. 소리가 사라졌지요. 침묵.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두 개의 주검을 덮으며 잭과 리린, 적과 아군. 하지만 마지막 순간 그저 서로를 사랑한 두 사람.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오랫동안 그들의 이야기를 하얗게 지우며. 하지만 지울 수 없는 것이 있었어요. 서로를 향한 손, 가슴에 안긴 인식표, 그리고 사랑. 전쟁도 죽음도 시간도 지울 수 없는 눈 덮인 장진호 위에서 두 영혼이 함께 떠났습니다. 집으로 함께. 2020년 여름 장진호 동쪽 능선 북한군 훈련 중 우연히 발견된 이상 지점. 발굴단이 파견되었습니다. 곡괭이가 흙을 파헤쳤어요. 그리고 멈췄지요. 눈이 녹고 땅이 조금씩 숨을 쉬기 시작한 그곳에서 70년 만에 드러난 것은 총도 철모도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향해 굽은 두 개의 어린 몸이었어요. 첫 번째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여자의 유해였습니다. 갈비뼈 위에는 누군가를 끌어안은 듯한 자세가 남아 있었어요. 그 가슴 한가운데 미군 병사의 군번줄이 조심스럽게 얹혀 있었지요. 녹이 쓴 쇠줄은 손으로 쥐었다기보다 마지막 숨이 끊어질 때까지 놓지 않으려 했던 것처럼 단단히 걸려 있었습니다. 발굴단 중 한 명이 숨을 삼켰어요. 간호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는 손으로 흙을 더 조심스럽게 치웠지요. 조금 떨어진 곳에서 두 번째 유해가 발견되었습니다. 남자였어요. 군복의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요. 미군이었습니다. 하지만 몸의 방향은 분명히 여자를 향해 있었어요. 그의 갈비뼈 아래 붉은 천 조각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목도리였어요. 오래되어 빛이 바랬지만 정성스럽게 짠 흔적이 남아 있었지요. 또 다른 발굴 단원이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여기 붕대가 있습니다. 흰 광목천 조각이었어요. 급하게 찢어 쓴 전장에서 가장 값없는 동시에 가장 소중한 물건. 그 천은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피와 눈, 흙이 스며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매듭은 정성스러웠지요. 누군가는 떨리는 손으로 살리겠다는 마음 하나로 묶었을 것입니다. 발굴단은 침묵했어요. 기록을 담당하던 장교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둘 다 20살도 안 됐을 겁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총알 자국은 있었지만 저항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칼도 총도 쥐지 않은 손, 대신 남아있던 것은
서로를 향한 자세뿐이었어요. 그리고 말없는 증거들, 군번줄, 목도리, 붕대, 사랑의 언어였습니다. 발굴단장이 조용히 말했어요. 적군과 아군이었군요. 젊은 단원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함께?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모두 알았지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적군과 아군, 가해자와 피해자, 승자와 패자, 그 모든 구분은 이 작은 공간 앞에서 의미를 잃었습니다. 여기에는 오직 2명의 아이만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이름 대신 번호로 불렸던 한 소년과 누군가를 살리려다 스스로 쓰러진 한 소녀. 누군가가 헬멧을 벗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어요. 국적도, 이념도, 언어도 다른 사람들이었지만 이 순간만은 같은 마음이었지요. 슬픔, 경애, 그리고 부끄러움. 유엔은 조심스럽게 수습되었습니다. 유엔 본부로 보고가 올라갔어요. 미국과 중국 양국에 통보되었지요. 군번줄로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잭 밀러 1927만 4856 미 제1해병사단 5연대 1950년 12월 전사 유해 미수습으로 분류 70년 만에 발견 여자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중국 인민지원군 제9병단 소속으로 추정 간호병 이름 불명 기록에는 없었어요. 어쩌면 처음부터 기록되지 않았을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그녀는 있었습니다. 여기에 그와 함께 미국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잭의 가족은 이미 세상을 떠났어요. 할아버지도 부모도. 하지만 조카가 있었지요. 백발의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삼촌이 마침내 집으로 돌아오는군요. 노인은 울었어요. 할아버지가 평생 기다리셨어요. 삼촌이 돌아오기를. 그는 유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삼촌. 오래 기다리셨어요. 중국에서도 사람들이 왔습니다. 여자의 신원은 모르지만 그녀도 누군가의 딸이었을 거예요. 누군가의 친구였을 거예요. 한 늙은 여자가 유해 앞에 섰습니다. 리린, 당신이었나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평양 의대 동기였던, 전쟁터로 간다고 했던. 여자는 울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려서 눈물도 마른 것 같았어요. 이제야 찾았네요. 유해 앞에서 사람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미국인도 중국인도 한국인도 모두가 같은 것을 보았어요. 전쟁이 아니라 사랑을, 증오가 아니라 인간성을. 유엔 대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싸웠는지, 그리고 무엇을 잃었는지. 회의실이 조용했어요. 국가는 전쟁을 만듭니다. 하지만 사랑은 국가를 넘어섭니다. 그는 두 유해를 바라보았지요. 이것이 증거입니다.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잭의 유해는 고향 아이오와로 돌아갔어요. 밀러 농장 근처 할아버지 옆에 묻혔지요. 비석에는 이렇게 새겨졌습니다. 잭 밀러 1928년에서 1950년까지 그는 전쟁보다 사랑을 선택했다. 세상이 거부하더라도. 리린의 유해는 신원 미상으로 분류되었지만 사람들이 모금을 했어요. 작은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워싱턴 D.C.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 근처에. 리린 1929년에서 1950년까지 무명용사. 그녀는 생명을 구했습니다. 마지막 숨이 붙어 있었던 순간까지.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전했어요. 책이 쓰였고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졌지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두 비석 앞에 계속해서 꽃이 놓인다는 것. 미국인이, 중국인이, 한국인이,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적과 아군의 구분 없이 꽃을 놓고 기도하고 울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알았으니까요. 이 두 사람이 증명한 것을, 사랑은 전쟁보다 강하다는 것을, 인간성은 이념보다 깊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 모두는 국가를 떠나 그저 사람이라는 것을. 장진호는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겨울이 오면 얼어붙고 봄이 오면 녹아요. 그 호수 위로 때때로 눈이 내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말해요. 저 눈 속 어딘가에 두 영혼이 함께 춤추고 있다고. 적이 아니라 연인으로, 군인이 아니라 사람으로. 70년이 지나도 700년이 지나도 그들의 사랑은 지워지지 않을 거라고. 왜냐하면 진짜 사랑은 시간도 죽음도 전쟁도 지울 수 없으니까. 이 이야기는 픽션이지만 감정은 진실입니다. 장진호에서 1000명 이상의 미군이 전사했고 수만 명의 중국군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들 모두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누군가의 연인이었으며 누군가의 친구였지요. 이 이야기는 그들 모두에게 바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싸웠는가? 그리고 무엇을 잃었는가? 대답은 눈 속에 묻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